퇴진행동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23차례 집회가 열렸었고 5월 달부터 더 이상 활동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퇴진 행동은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네, 뭐 여기 숫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는데 강화문 광장에 모인 게 170만 몇십만 하는 거 제가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거는 이제 다른 기사인데 기사가 아니고 또 이거는 또 기거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얘네가 이 퇴진 행동이 만든 이 보고서에 대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퇴진 행동 기록 기념위원회는 네, 백스를 제작하기로 했고 백스 제작에 총 1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백스를 만들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에 배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자책 형식으로도 공개한다고. 참 얘네가 이것뿐만 아니고 영화도 만들고 뭐 난리가 났어요. 다큐멘터리 해가면서 난리가 났는데 태극기 집회랑 비교를 하면서 참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얘네는 이렇게 14개 단체에서 주도적인 21명이 나와갖고 집회를 진행을 했고 법률팀이 따로 있고 언론팀이 따로 있어서 전부 다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헐레벌떡 놀러갖고 나왔는데 뭐가 있냐고요. 응? 물론 지금 와서 내가 태극기 집회를 먼저 주도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직화가 한 개도 안 됐잖아요. 정광용이가 나와서 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었어요? 제가 정광용이가 구속돼서 재판받는데 가봤는데 여러 증인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때 민중홍 씨가 나왔었어요. 민중홍 씨가 정광용하고 아주 가깝게 집회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집회에서 돈 쓰는 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부 다 정광용이 혼자 했다 이러는 거예요. 정광용이가 조직을 꾸며서 얘네들처럼 대응팀을 만들지도 않았고 조직을 만들지도 않고 혼자 다 했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구속이 되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정말 정광용 씨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감옥수에서도 이걸 정리하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선거를 개판을 만들고 조은진 대표 쫓아내고 도대체 그 사람이 의도는 우리가 알았지만은 그리고 감옥소에 있다가 나와갖고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자기가 나서서 하면은 우리 공화당보다 더 큰 세력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죠. 그러고 있다가 안 되니까 유튜브 해서 유튜브 구독자는 꽤 많은 것 같은데 정광용 씨는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자기가 그 태극 집회한 것 같아서 얘네들처럼 뭔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 그리고 그 이후에 겨우 남은 단체 제대로 된 거 우리 공화당 천만의 무죄석방본부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인간들아, 응? 겨우 지금 4월 15일 선거하고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우리 공화당 못 잡아먹어서 개지를 했던 인간들아, 당신들이 얘네들이 좌파들이 하는 꼬라지를 좀 봐봐. 우리 공화당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가? 뭐가 남아있냐고요. 얘네들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뭐 하나 자료 남은 게 있냐고. 겨우 최공재 감독이 만든 그 영화 하나,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지난 후에 2탄 만든 거 부역자 그것밖에 더 있냐고요.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한테.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조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다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오고, 정말 제가 지난번 2월달쯤이었을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정말 그때 가슴을 치면서 울고 싶었던 그 글, 박 대통령에 관련된 글 읽으면서 그분이 박 대통령 보고 어머니 아버지 무덤을 파서 유골함을 안고 차라리 외국으로 가시라. 그래서 먼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그때 박 대통령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때 제가 너무나 통곡하고 싶었었어요. 이거 보면서도 정말 통곡하고 싶었었어요. 온 나라가 나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온 나라가 가담을 하고 그리고 가담하지 않고 태극이 들었다 하는 인간들도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박 대통령만 감옥소에 안 계시다면 정말 저도 수없이 생각을 하죠. 차마 이런 얘기를 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박 대통령이 살아갈 희망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도대체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애착을 가질 뭐가 있냐고요. 밖에 있는 우리마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에 있는 저분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박 대통령과 그 옆에 있다가 정말 엉뚱하게 죄를 뒤집어 쓴 최수원 씨, 제가 오늘도 편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뭐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10월 중으로 네, 교도소로 이감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고 나서 단체에 어떤 그룹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쫓아내서 이 나라가 잘 된 거 있어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이 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5차 범국민행동의 날 11월 26일입니다. 여기에 10월 29일부터 시작돼 11월 12일 서울 100만 시위. 네, 숫자는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11월 19일 전국 100만 시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음. 제가 이 글을 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 같은 당의 인간들이 그 짓을 했을까? 등신 같은 것들이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지금 와서 저들이 살겠다고 지금 마포 포럼에 모인다고요? 정말 하루하루 웃고 싶은 그 양심이 있나요? 밥 먹을 양심이 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4차 얘네가 집회할 때인데 서울시청 LED 전광판 사용을 교습해 보기로 함.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응? 촛불 집회가 이렇게 서울 시민의 공공의 건물을 자기네 전유물인 양 이렇게 교습을 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적골이 된 거지. 그리고 다시 5차 범국민 행동의 날 퇴진운동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고 비상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네가 11월 30일 1차 노동자 청법, 농민의 농기계 진격투쟁, 학생의 동맹휴업, 국민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의지 발표.
학생들마저, 대학생들마저 여기 나와서 연설을 하고 이지랄 했더라고요. 이러니 저희가 길거리에서 애 같아서 대학생들을 붙잡고 그렇게 해도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또 검색을 하면서, 물론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피켓도 만들었었어요. 박 대통령 사건 터지고 나니까 이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대 얘네들이 박 대통령 성토를 했어요. 어? 근데 왜 얘네들은 좌파들 성토는 안 해요? 겨우 작년에 조국에 대한 거 약간 하다가 말았죠. 어? 왜 안 해? 대학생 총학회 얘네가 시국선언을 한 거 제가 이거를 또 뽑았어요. 네. 물론 뭐 제가 피켓 들 때는 얘네들 사진이 있어갖고 또 사진으로 했었는데 2016년 10월 28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시국선언 온 오프라인 연 서명까지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11월 3일 사자가 분노할 때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 국가기밀 유출 사건 규탄 행동. 기밀이라고 한 거 전부 다 개영털이 손석희가 조작한 400개 문건? 네, 2차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2016년 10월 30일 특히 10월달이네요. 네, 난리쳤던 그달 중앙대학 예술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 시국선언문. 예술대학 학생회는 올해 침묵하였습니다. 프렘 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때에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친구가 국정을 눅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쭉 가운데 건너뛰어서 그렇게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입니다. 뭐 등등 있는 거는 제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온 나라가 미쳐 날뛰어서 나라가 망하는 거 다 감수해야 되겠지. 예. 그런데 박 대통령 저렇게 감옥에 넣어놓고 3년 넘었어요. 정말 이 나라는 벌 받아야 돼요. 이거 제가 읽으면서 정말 여기 있는 내용 제가 다 말하고 싶었었어요. 응? 정말 줄 다 치고 제가 여기 다 말하고 싶었었어요. 여기 또 보니까 8차 범국민행동의 날 12월 17일입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 교수 발언자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자유반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 뭐 세월호 또 많습니다. 그렇게 있고, 네, 성주 주민 사드 철회. 네, 저는 뭐 이 여자가 성주 주민이라 생각질 않아요. 어디 갔다 심어놓은 여자겠죠. 그리고 또 9차 범국민행동의 날 12월 24일입니다. 예, 제가 이날 처음 집회에 갔던 날이에요. 대한문에. 제가 11월 달에 집회를 가려고 몇 번 여의도도 가고 갔는데 그 팀들하고 제가 그때 제대로 집회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하여튼 만나지를 못해서 하여튼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대한문에 가고 많이 울었던 대한문에 가고 참 그 어르신들 보면서 왜 이렇게 되냐 하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에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강조하고 황교안 사태와 적폐청산을 결합함. 예. 그리고 제목은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 탄핵, 적폐청산. 네, 이런 거를 주장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언에서
김혜랑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조가 무슨 특권인가요? 하여튼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그럼 인터넷 사이트를 올리면 되겠네요. 인터넷 사이트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게 2018년도 그 초에 아마 아무래도 뭐 가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봄이었을 텐데 왜 이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나. 물론 제가 보니까 그 일요신문의 그 최기자도 늦게 봤어요. 늦게 보고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도 전부 다 놀라더라고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다 구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올렸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다들 보고 놀랐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들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백서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었죠. 워낙 저도 뭐 생각은 하죠. 우리가 사실 뭐 좌파들 거 워낙 보지 않기 때문에 쟤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안 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러면서 야, 참 우파는 갈 길이 참 영원하다.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 대통령만 저렇게 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저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꿀떡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우리가 또 조원진 대표를 또 내버려 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하여튼 자료들을 보면서 참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오늘 말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얼만큼 또 더듬 될지 자신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길어서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하다 보면 또 홍보를 하게 됩니다. 슬프기도 하고 우정찬 기자가 백서를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뭐 몇 사람하고 백서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또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 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 기자가 성질 나갖고 혼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무렵의 정치권의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는 조원진 대표 보고 써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조원진 대표가 준비를 하실 테고 거의 준비를 결국은 우정찬 기자가 혼자 준비를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우정찬 기자를 확 그냥 밀어주고 금전적으로 도와줄 텐데 좌파들은 이렇게 해서 뭐 1억 얼마를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표를 했다는데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뭐 모르죠. 얘네들은 뭐 했다 하면 몇 억이 모이니까. 근데 우정찬 기자가 혼자 하는데 참 우리 공화당이 좀 밀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죠. 이거를 누군가 나서서 정말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혼자 우정찬 기자 혼자서 또 고심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나마 우 기자가 기록을 좀 남겼고 집회에 대해서 그렇죠. 탄핵의 집회가 아니고 탄핵이네요. 결국은 탄핵에 대한 자료는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이런 좀 한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긴 시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안 보셔도 돼요. 네, 제가 여기 올린 거는 이거 있으니까 자료들 제가 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 뭐 개인적인 감정이었었죠. 네, 감사합니다.